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JNTC 재무제표 주석을 보고 한번 롱테이크로 가볼게. 자, 여기에 지배기업이 대주주를 가지고 있는 데가 진우 엔지니어링. 처음에 이 회사를 만들 때 진우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64%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3,700만 주. 그리고 장상욱 대표가 진우 엔지니어링이 한 80몇 프로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의 장상욱 대표가 다 가지고 있다. 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김재희 분이 1.28%, 그러고 자기 주식 자사주 100만 주 100억 정도를 자사주로 사있다 그랬잖아요. 77만 주. 이렇게 해서 기타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주식은 1,500만 주. 이렇게 돼. 종속기업의 현황 칭따오 JNTC가 있고, 코메트, 칭따오 베트남. 이렇게 칭따오 JNTC는 커넥터 판매 이런 걸 하고, 중국 코메트는 인가공용 용역 도금 이런 거, JNTC 베트남은 강화유리 제조 이런 데서 일을 한다. 지분은 다 100%씩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얘들의 그 돈 버는 것들은 칭따오 JNTC는 한 4억 8천 정도 벌었고, 코메트는 6억 5천 까먹었고, 칭따오 베트남은 아니다. JNTC 베트남은 597억 순이익이 발생되었다. 자, 또 뭐 있노? 지역별 그 매출 정보를 보면은 국내가 668억의 매출을 올리고, 베트남이 한 2045억 매출, 그리고 기타 해외가 764억,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런 거 기타 해외가 765억, 그래서 총 3,477억의 매출을 올렸다. 지역별 비유동 자산으로서는 국내가 1,100억 11억 정도 있고, 베트남이 1,572억. 비유동 자산은 1년에 현금을 바꿀 수 없는 자산이지. 그리고 기타 해외가 1,300만 원 합쳐서 2,684억 정도가 비유동 자산으로 있다. 재고 자산은 제공품이 한 229억이 된 게 147억으로 감소. 나머지는 뭐 제품은 77억에서 127억으로 증가했고, 이것처럼 맞죠? 그래서 총 재고가 399억에서 350억으로 한 49억 정도가 감소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공동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내역 같은 경우는 전기에서는 251억인데 지금은 장부 금액 230억, 지분율 17.65%, 19.42%에서 17.65%, 경동방 JNT 과기유항공사, 뭐 이게 뭐냐면은 전기 중에 255억을 출자하여 경동방 JNDC 과기유항공사를 취득했다. 이쪽에 255억을 출자를 하여 공사를 취득하였다. 그래서 요게 합병 계약에 의하여서 이사 선임 권한을 보유하고, 그 이사회의 주요 의사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 회사를 공동기업으로 분류다. 공동기업. 단기 중 불균형 유상증자로 인해서 연결회사의 지분율이 전기말 19.42%에서 단기말 17.65%로 감소. 그래서 17.65%로 감소해서 지금 잔고 금액 230억 정도가 되었다. 공동기업의 투자 변동 내역으로서는 JNTC 시작할 때 251억일 수는 있으나 지금은 230억이 되었다. 또 뭐 있노? 그리고 공동기업의 재무는 얘들이 돈 얼마 벌고 있나 봤더니 299억을 까먹고 있다. 경동방 JNT 과기유항공사가 지금 총 수익이 2,538억의 수익이 발생했다라면 매출이, 영업이익이 295억의 마이너스, 단기 순이익도 288억의 마이너스. 거기서 총 포괄손익은 299억. 그러니까 얘들이 299억 마이너스라는 게 어디야? JNTC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JNTC가 여기에 있는 지분을 가진 것만큼 자기들이 감당하면 되지. 오케이. 유형자산 변동 내역을 보면 유형자산은 기말에 2,091억 정도 되는데, 토지 230억, 건물 293억, 이렇게 기계장치 한 944억, 이렇게 건설 중인 게 458억, 지금 요번에 취득한 게 586억. 기초라는 거는 시작할 때 요만큼 돈을 썼다는 거고, 요번 분기에 썼는 거는 취득. 건물에 3,100만 원치, 시설 장치에 1,700만 원치, 차량 운반구에 한 2천만 원치. 건설 중인 자산이 586억치. 그러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 돈을 많이 쓰고 있네라고 해석하면 되지. 이거. 요번에 뭘 많이 만드네, 크게 만드네, 이렇게. 저기 베트남 공장이 21년도에 완공된다고 했으니까 그건 것 같다. 감가상각비는 매출원가 판관비를 합치면은 매출에서 요거 두 개를 3,353억.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아까 유형자산을 다 받고, 무형자산은 생각 외로 한 2억 정도밖에 안 돼서, 뭐 취득원가는 특허 하는데 한 1억 3천, 기타 무형자산 4억 2천 이런데 뭐 2억밖에 안 돼서 넘어가고,
투자부동산 내역은 투자부동산 얘들이 한 20몇 년간 25년 정도 흘러오다 보니까 돈이 생기면은 그걸 또 투자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게 투자부동산이 토지에 한 45억, 건물에 115억, 합쳐서 161억이 있는데 얘들이 이제 공시지가로 하면 161억이지만 이게 실거래지가로 하면 좀 더 크겠지. 근데 이 161억을 투자했는데 요 임대 수익이 한 6억 정도 들어와. 수익률 한 3.7% 정도. 여기서 감가상각비, 뭐 관리비, 뭐 이런 거 있잖아. 빼면은 4억 빼면 한 2억 2천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161억 투자해도 6억밖에 안 들어온다. 161억 투자하면은 6억. 그러면 1,600만 투자하면 뭐 몇만 몇십만 원 되겠지. 161억 공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3.7% 1,600만 원 투자하면은 한 1,000만 원 투자하면은 한 30만 원. 300만 원이 30%니까. 맞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변에서 수익률 한 5% 이상 거하면은 사기라 보면 돼. 사기로. 투자 부동산의 공정 가치를 평가하지 않았다. 그냥 이거는 그냥 공시지가 계산이다라고 보면 되고. 단기 차입금과 유동성 장기 차입금 내역이 단기 차입금 한 577억 정도 되는데 이자율은 1.8%에서 막 어떤 거 긴 거는 높은 거는 2.75% 정도까지. 그래도 이자율이 굉장히 싼 거지. 신한은행에서 50억 1.8%, 산업은행에서 40억 2.0% 1년에 다 갚아야 되는 돈들 이런 것들. 장기 차입금은 1.8%에서 2.2%, 뭐 1.75%. 리버 3은 뭐지? LIBOR 3몬스 석 달 기준 뭐 이런 거 싶은데 요거는 한 95억 합쳐서 장단기 차입금이 한 673억 정도 된다. 이렇게 차입금 별로 없어. 그리고 장기 차입금은 이건 뭐야?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고 요거는 그냥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은 이자율이 1.8%에서 2.24% 이렇게 해서 총 528억 정도. 유동성을 빼고 90억 빼면 한 430억 정도가 장기 차입금 내역으로 보면 된다.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차입금 변동 내역 기초 850억으로 시작해서 차입 860억을 땡겨왔고 갚은 게 543억을 갚았다. 환율 변동으로 61억이 마이너스 됐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1100억, 1106억 정도의 차입금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차입금과 관련된 담보, 토지, 건설, 뭐 기계 장치 이런 거 해서 1,486억의 장비 금액을 차입금을 설정할 수 있는데 총 근데 지금 차입 금액은 342억을 쓰고 있다. 1,258억 설정액이 최고인데 그중에 342억을 쓰고 있다. 자, 기타 금융 부채 내역. 부채는 갚아야 될 거. 유동 부채는 1년에 갚아야 될 부채라겠지. 금융 부채가 한 2,200만 원. 임대 보증금이 1억 2천. 리스 부채 1억 5천. 뭐 이거는 너무 낮으니까 패스. 자, 정기 말에 뭐 이건 뭐고 패스. 자, 특수관계자에서 직업보증 담보 관련 제공받는 자 임직원 우리 사주조합이 금융기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보증금액 44억을 보증해서 그 차입금을 44억만큼 땡겼다, 쓰고 있다, 제공받고 있다 이 말이겠지. 연결회사는 19년 6월 북경 경동방 시신과기유항공사 BOEVT와 합작으로 공동기업인 경동방 JNTC 과기유항공사를 설립했어. 그래서 조인트 벤처 계약을 맺었거든. 기술 이전 계약. 그러면 로열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열티가 여기 한 400억 정도 되는데 로열티 50%인 뭐 차이나 달러 1,001억 1,700만 위안을 정기 중 수취하에서 받았습니다. 한 200 정도 받았고 수익 기준에 따라서 2천억, 1,000원이라고 20억을 단기줄 기타 매출로 계산했다.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0억. 수익 기준에 따라 기타 매출액으로 계상하였으며 단기말까지 누적 수익 인시계획을 제외한 전액은 계약 부채로 계산.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얘들의 이제 이게 위안화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요거 위안화가 우리 2배든가 20배든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이게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 400억 중에 200억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그때 또 한번 더 짚고. 자, 계약 부채의 변동 내역. 뭐 계약 부채는 특별한 게 숫자가 너무 적어서 작아서 정기아니네. 선수 수익 20억, 환불했는 게 7억, 장기 선수 수익 169억, 합계 192억. 환불해주는 것들 빼고 먼저 받아서 수익, 계약 부채. 자, 요거지. 경동방 JNTC와 이제 로열티 맺는 그거를 해야 되니까 너들 일단 우리한테 돈 갚을 수 있으니까 먼저 줘. 그래서 20억 받았다. 이런 말인 것 같아. 자, 환불 부채 뭐 이런 거 있는 거. 미리 50%를 정기중 수유했다. 2억 위안을 중에 1억 위안을 받았다.
그래서 수익 기준에 따라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억을 기타 매출로 계산해. 10억 아니다. 10억이 하여튼 요게 이거 위안화가 이거 계산을 내가 뭐 하겠다. 자, 순학정 급여 부채. 사회 적립 자산의 공정 가치, 사회 적립 자산 이렇게 이런 거인데 사회 적립 자산은 저번에 항상 얘기하지만 회사에서 직원들 퇴직금 이런 거는 추후에 근무를 하고 나중에 줄 돈이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빼두면은 자기들이 관리할 때는 그거 돈 어떻게 어떤 돈을 써서 요거 우리 회사 직원들 쓰려고 했던 그좀 비자금을 굉장히 만들기 쉬울 수 있는 돈인데 그거를 회사 내에서 관리를 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비자금 쪽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규제를 해가지고 회사 밖에서 굴려라. 그래서 그걸 사회 적립자산, 사회자산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사회자산, 그러니까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 쓰기 위해서 보통 이런 자산은 예금이나 뭐 국민연금이 하여튼 이렇게 좀 우량 회사 수익률 이런 걸로 좀 많이 하지. 왜 변동성이 적은 거 언제 조율이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변동이 적지만 수익률은 꾸준한 거 채권 같은 그런 걸로 많이 넣어둔다. 사회적립자산에 정기예금 100억 이렇게 106억 구성이 이래 돼 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지분법으로 자본 변동된 게 2.69이고 해외에서 해외 사업 베트남, 칭따오 이런 데서 155억의 마이너스가 발생됐다. 이익 잉여금은 법정 적립금 2억 3천, 임의 적립금은 1,500만 원, 미처분 이익 잉여금 쓰지 못한 잉여금 남는 돈, 이익으로 남는 돈, 아직 처분하지 못한 이익으로 남는 돈, 이 2,774억. 전년도에는 2,196억에서 600억 가까이가 불어난 거지. 자, 고객과의 계약에서 수익 생긴 돈이 전기 중에 체결한 연결회사는 경동방 JNTC 과기유황공사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 계속 말하는 기술 로열티를 이전하는 그거에 따른 로열티 수수료를 기타 매출액으로 계산하고 있다. 넘겼다. 로열티 수수료를 자 여기 있나 상품 매출액 기타 매출액 33억으로 넘겼다. 로열티 수수료 10억이던 게 20억, 23억이 증가했단 말이네. 그래서 지금 수익이 전체 매출이 3,477억이다. 로열티가 33억이 들어왔다. 이 말이네. 원가. 제품 원가는 2,329억, 상품 원가는 151억. 그래서 2,480억의 원가가 발생됐다. 판관비, 판매비 관리비 급여가 한 57억 정도 나가고 뭐 복리후생비 10억, 감가상각비 12억, 와 수도세, 전기세가 이런 게 9억이나 나가네. 지급수수료 한 36억, 그리고 운반비 한 12억, 경상 연구개발비 77억. 그래서 총 248억 들어가고 요거 원가까지 합치면은 뭐가 된다? 매출에서 그거 빼면은 이렇게 비용의 성격별 내역이 돼서 매출에서 비용별 성격별 내역을 빼버리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성격별 내역 중에 제일 크게 되는 게 재고자산은 한 34억, 원재료 원가가 한 659억, 급여가 한 393억, 감가상각비, 무연상각비 이런 것들이 361억, 외주가공비가 한 399억, 소모품 한 585억 합치니까 한 2,728억이 나가고 아까 3,477억 매출에서 요걸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기타 수익과 기타 내역,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상관없는 기타 수익, 기타 내역 보니까 임대료 수익이 한 4억 들어오고 수입 수수료가 한 1억 8천, 유형자산을 손상돼 가지고 들어온 게 한 1억. 그래서 뭐 자비익 5억, 자비익이 무슨 5억이나 들어와. 그래서 12억 정도가 기타 수익으로 들어왔지만 기타 비용으로 나간 게 기부금 한 2,400만 원 썼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한 5억 9천, 그리고 잡손실 잡이익이 12억 들어왔지만 9억 들어왔지만 잡손실로 자잘하게 나간 게 한 40억 정도 나갔다. 총 46억의 기타 비용이 지급되었다. 그러니까 잡이익에 대해서는 좀 잡손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오니까 이런 거는 IR 담당한테 물어가지고 이 잡손실이 뭔가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주겠지. 자, 금융수익 내역으로서는 이자 수익 연 4억 들어왔고 외환 차익, 외환을 가지고 있다가 달러나 뭐 엔화 뭐 위안화를 가지고 있어 썼는데 내가 더 득이야. 쌀 때 샀기 때문에 그거 해외 자산이 쌀 때 원화로 사면은 나중에 비쌀 때 팔면은 가격에서 또 차익 남고 원화로서 이렇게 환차선에서 차익 남잖아. 그런 게 74억이 들어와 벌써. 그래서 79억의 금융 수익이 발생됐네. 근데 금융 비용은 이자가 한 16억 나가고 외환 차손 쌀 때 74억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손해도 한 59억 나가고 외화 환산 손실, 외화를 가지고 있는 게 환산을 해버리니까 63억이 또 마이너스네. 합치니까 138억의 빵꾸가 나버렸네. 79억 들어갔다 좋아했는데 138억이 나갔다. 그래서 금융상품 장부금액이 현금성 자산 1984억,
매출채권 426억, 금융자산 2417억, 외상값 293억, 차입금 은행에 땡긴 게 1106억, 합쳐서 금융부채 1403억 이렇게 돼 있다. 금융부채 합이 1403억, 금융자산은 2411억, 2411억 안에 금융자산은 부채도 포함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요 1400억이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지. 아, 다르게 봐야 되나? 자, 뭐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수정 신고로 인하여 정기말 2월 결손금 잔액이 감소했다. 2월 결손금 공제 만료 시기는 다음과 같다. 2월 결손금 171억인데 2029년 뭐 68억은 2035년 합쳐서 239억이 결손금이 2029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주당기익은 아까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 순이익 593억 나누기 주식수를 하면 1050억이 나온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내역. 영업활동 아까 그거 영업활동 현금 흐름 중에 자산 부채의 변동 내역. 매출채권이라는 건 돈 받을 수 있는 게 줄어들면은 돈을 받았다는 소리잖아요. 줄어들면은 자꾸 증가되면 돈 못 받았으니까 마이너스고, 기타 채권이 갈로는 증가됐다는 건 마이너스라는, 현금이 이만큼 못 받았는 거, 77억치 못 받았는 거. 재고자산이 증가했다는 거는 108억치 재고자산이 증가했다는 거는 그만큼의 108억치만큼은 못 받았다. 재고자산이 감소하면은 재고가 줄어들었으니까 돈이 그만큼 들어왔다는 거고, 매입채무 외상값이 감소했다는 거는 외상값이 증가하면 안 주고 물건을 가져왔는데 외상값이 감소했다는 건 돈을 주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104억치 돈을 주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마이너스가 될수록 될수록 현금이 안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총 220억의 마이너스가 발생됐대. 요게 그거잖아. 요거 기억나지? 요게 저 나오는 거잖아. 내가 찾아볼게. 요게 여기가 몇 페이지고? 여기가 잠깐 여기 JNTC 여기 70페이지인데 연결 현금 흐름표 볼 때 요 나오는 거 아이가? 220억 했잖아. 220억. 요거 220억. 요게 아까 전에 만든 영업 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 요게 아까 방금 보는 거 70페이지짜리. 요게 요 내용이잖아. 요 내용. 220억.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그러니까 거기에 매출 채권, 기타 채권, 재고 자산. 그러니까 이게 매출을 올린다고 순이익이 낮다고 현금이 안 돌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마이너스잖아. 현금이 요런 걸로는 현금이 돌진 않는다. 매출 채권이 감소해서는 좋았지만 기타 재고 자산이 증가했고, 그럼 매입 채무도 감소했고, 뭐 이런 것들. 자, 기타 신용 손실을 위한 손실 충당금으로 100%를 설정했다는 거는 8억 정도를 못 받는다 보면 돼요. 손실 충당금은 그 손실 났는데 빵고 났는데 받을 돈은 받기는 요연하고, 그러면 메꿔 넣어야 되잖아. 일단 뭐 장부로서. 그러니까 내 거를 일단 메꿔 넣는 거지. 그러고 이걸 뭐 못 받을 확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100%에 가까운 0%에 가까운 거는 거의 다 받는다 보면 되는 거고, 378억은 1년 내에 다 받는다. 장부 기대 손실률 0.4%. 1년에서 2년 되는 건 한 20% 넘어가고, 3년 이내에 되는 거는 한 1억 6천 되는데 그게 한 53%는 못 받는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연결회사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연결회사가 보유한 차입금이 1106억인데 요게 계약상 만기 6개월 이내에는 169억이고 매입 채무는 293억. 이거 6개월에서 12월 걸리는 게 515억. 이거 뭐 1년 이상은 450억. 요렇게. 그러니까 장부 금액 1,100억 중에 6개월에서 12개월짜리가 한 515억이고 1년 이상 걸리는 거 한 450억 정도가 차입금이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이렇게 볼 수 있다. 크게 문제되는 거 없다. 화폐성 자산 및 부채의 장부 금액. US 달러가 한 690억치 정도가 현금성 자산으로 있다. 베트남 자산, 그리고 위안화 자산. 위안화는 굉장히 낮고 베트남이 여기에 환율이 어디 되는지 몰라가지고 이것도 낮은데 달러 690억 뭐 보면 되겠지. 1,000원. 요게 베트남이지만 1,000원이네. 1,000원. 그러니까 10억치. 베트남도 자산이 얼마 안 된다 맞지? 자산 합계 1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 여기는 US 달러는 690억 정도인데 억 단위인데 엄청나게 큰데, 요거 두 개는 베트남과 위안화는 굉장히 금액이 낮게 지금 설정되어 있다. 자, 이자율. 이자부 금융상품이 있어서 금융부채가 아까 1,066억, 금융자산 1,985억 중에 금융부채가 42억,
그 변동 이자율은 금융부채가 1066억 이런 식으로 이자 내는 금융상품은 이렇게 있다. 42억짜리와 금융부채 1066억짜리가 있다. 특수관계자 내역의 최상위 지배자는 장상욱. 장상욱은 진우 엔지니어링의 지분을 한 80몇 프로 가지고 있고, 진우 엔지니어링이 우리 지금 JNTC 지배기업이고, 공동기업은 경동방 JNTC 과기유항공사고 같이 지분 투자했다 그랬잖아. 지분 넘겨받았다 그랬잖아. 그리고 특수관계자는 JNTG, 그리고 기타 제후자동화, 제후엔지니어링 지배기업 종속기업. 그러니까 자기 특수관계자와 거래 내역이 매출 매입은 진우 엔지니어링의 매출을 11억 올렸고, 여기서 사온 게 235억치 사왔고, 유형자산을 여기다가 436억치 취득했다 이 말이겠지. 공동기업 경동방 JNTC 유항공사 과기유항공사의 매출 413억치 팔았고, 사온 거는 470만원치.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특수관계자의 채권 채무 내역. 채권은 받을 거, 채무는 줄 거, 외상값. 이거는 받을 거, 외상 줄 거. 자, 채권,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한 268억 되고, 기타로 한 35억 받을 거, 합치면 한 300억 정도는 받을 거 있어, 채권으로. 그리고 외상값은 한 19억 매입 채무 줄 거 있고, 기타 채무로 한 52억, 계약 부채로서 한 169억 줄 거 있어, 줄 거 있어. 줄 거 있다. 여기 왜 169억이나 되지? 경동방 JNTC 과기유항공사. 특수관계자의 자금 거래 내역에 경동방 JNTC 과기유항공사의 출자를 255억 이렇게 했다. 지분을 출자해서 지분을 획득했다. 경영진은 한 16억 정도를 가져간다. 이게 대표이사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경영진이니까 임원들 좀 몇 명 포함이래. 포함. 자, 그리고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또 연결로. 끊지 말고 가자 그냥. 재무제표도 이것도 왜 끊었냐면은 얘들의 유동자산과 이렇게 현금자산 이런 것들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전체 연결했는 그 종속기업들하고 합쳤을 때. 그래서 끊긴 끊었는데, 요것도 어차피 뒤에 한번 통째로 짚고 넘어갈 거니까 요거 그냥 칠해놓은 것만 볼게요. 유동자산은 전기보다 1080억이던 게 1257억으로 증가했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 석 달 안에 바꿀 수 있는 현금이 264억에서 731억으로 증가했고, 나머지는 칠해 안 해놓은 거는 좀 감소하든지 비슷한 거, 투자부동산 124억 투자하던 게 161억으로 증가했고, 법인세가 59억 내던 게 79억으로, 자산이 2618억에서 2743억으로 증가, 기타 유동부채가 8억이 된 게 10억으로 증가, 자본잉여금이 467억이 된 게 1078억으로 증가했는 거는 마다 상장했기 때문에 자본금이 증가했다. 647억 정도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회사는 별도로 하면 유동비율이 293%, 당좌비율이 273%, 유보율이 649%, 아까 전에 유도보율이 1300%였잖아요. 부채율은 32%, 부채율이 좀 낮고, 매출이 아까 3400이었는데 요거만 했을 때 별도로 했을 때는 1197억, 원가가 한 1061억, 81%. 아까 전에는 연결을 했을 때는 70몇 %였는데 맞지? 판관비가 220억. 그 연결을 할 때는 한 240억 정도 나왔는데, 그래 18%,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순이익은 마이너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마이너스 되는 이유가,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원가 빼고 1197억에서 원가 빼고 1136억의 매출 총이익이 발생됐어. 근데 판관비, 판매할 때 들어간 비용, 관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 220을 빼니까 마이너스 된 거야.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니까 그럼 순이익도 마이너스가 되겠네. 물론 될 수 있지만 또 순이익이 플러스가 될 수 있어. 왜? 기타 수익과 금융 수익, 그리고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타 비용, 금융 비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플러스가 또 될 수 있어. 적자가 될 수 있어. 흑자가 될 수 있어. 그리고 기타 수익이 65억 들어오고 기타 비용이 65억 나가고, 그럼 이거는 쌤쌤이 된 거고, 금융 수익이 96억 들어왔는데 나간 게 130억. 그냥 이어서 갭 차이가 마이너스 40억 났지. 근데 법인세도 40억 나갔어. 그럼 마이너스 80억 정도가 나왔어. 80억에 80억이면 마이너스 160억. 단기 순이익은 100억 정도밖에 안 되네. 40억. 잠깐만, 36억. 80억인데. 왜 100억 정도밖에 안 돼? 이게 65억이 아니라 기타 비용이 60억. 100억인데 40억이니까 한 40억 정도 되겠다. 80억. 하여튼 그런 거. 요게 65억이고 기타 수익이 65억이고 비용 나가는 게 6억 5천이네. 헷갈렸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 자본 변동표는 1962억이던 게
여기는 18년도에는 2억 잉여금을 줬네. 23억 배당금을 줬네. 별도로 했을 때는 연결을 했을 때는 안 줬지만 별도로 했을 때는 배당금 줬던 적도 있네. 배당금 그러고는 배당금 안 줬고 순이익이 마이너스 300억. 순이익이 2020년 1분기에는 순이익이 마이너스 100억 이렇게 104억 이렇게 발생됐지만 연결하니까 마이너스 된 게 플러스가 되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206억이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40억 플러스 투자활동 현금이 흘러가고 있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251억에 현금이 다 흘러간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야. 현금성 자산도 기말에 731억이 든 게 시작할 때는 264억이 든 게 기말에는 731억. 그래서 498억의 현금성 자산이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진우 엔지니어링이 64%, 그러니까 그러고 매출 세부 내역을 보면 국내가 651억 매출, 베트남 447억, 기타 해외 아까 전 600 얼마였는데 얘는 98억. 그래서 총 1197억 매출. 종속기업의 투자 주식 내역이 칭따오 여기에 지분율 100%, 코메트 지분율 100%, 장부 금액은 20억 정도. JNTC 베트남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17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래서 장부 금액 190억 정도의 투자 주식 내역이다. 유형자산 장부 금액 간전에 유형자산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한 590억 정도 되네. 그 중에 요번에 취득한 게 요번에 건설 중인 게 한 85억짜리 건설 중이 있고 토지가 한 210억, 건물이 한 102억, 기계장치 187억 이렇게 돼 있다. 또 뭐 있노?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 한 204억, 이자율은 한 1.8%에서 한 2.0% 정도 204억. 그리고 유동성 장기 차입금은 한 25억 합쳐서 229억의 단기 차입금이 있고 장기 차입금은 한 90억. 그래서 유동성을 한 2억 5천 빼면은 한 65억 정도가 장기 차입금이 있다. 자, 또 뭐 있노? 2019년 6월 북경 경동방 시신과기 유한공사 BOE VT 요와 이제 조인트 벤처 계약 계속 나오잖아 이 말. 그러니까 위안화 2억 3천 위안화를 총 로열티 50%를 받아서 1억을 받았다. 수익 기준에 따라 2억 20억을 단기 기준 기타 매출로 계상했다. 수익 기준에 따라 20억이 1억이 20억이 된 거지. 하면은 기타 매출로 계상했다. 그 말이 아닌가. 자, 2019년 4월에는 종속기업인 JNTC 베트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비엔나에 비엔나가 아니지. JNTC 베트남에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의 조건이 매출액의 8%를 로열티 수수료로 수취한다. 얘들이 만약에 1000억의 매출을 올리면 80억을 본사로 땡기는 거지. 로열티. 단기 중 발생한 로열티 수입이 199억이 된다. 이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쎄 빠지게 그 JNTC 베트남에서 벌어들이면 가만히 앉아서 콜록콜록 3익 THK 할 때 THK 일본의 THK 회사가 지분만큼 콜록콜록 로열티 기술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TSC 그거 반도체 그거 할 때도 TS 그거 특수 자기들이 하는 그거 지분만큼 로열티 수익만큼 쏙쏙쏙쏙 빼가고 가만히 앉아서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도 이런 것들 많이 해야 된다. 로열티. 공동기업인 경동방 JNTC와 추가 출자를 202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출자가 완료될 경우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율은 30%가 된다. 지금 30%안 됐다는 말이겠지. 그리고 또 뭐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봉에 보면은 매출이 815억, 상품과 제품의 차이라고 한다면 상품은 바로 팔 수 있는 걸 가져와서 파는 거를 상품이라고, 제품은 만들어서 파는 거. 그래서 기타 매출액이 230억이 돼. 기타 매출은 뭐가 기타 매출이냐면은 JNTC 과학기유한공사 그리고 JNTC 베트남, JNTC 과학기유한공사의 기술 이전 계약에 따른 로열티 수수료가 기타 매출로 230억이 쏙 들어왔다. 많이 들어오지. 임대료 수익 4억, 수입 수입 수수료 51억인데 기타 수익 내역 65억. 그럼 기타 비용이 나간다 그랬잖아. 기부금 2,400만 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 5억 9천 해서 6억 5천. 금융수익은 이자 수익이 27억 들었고 외환 차익이 69억. 그래서 96억 좋다고 했는데 벌었다 좋아했는데 이자 비용이 12억 나갔고 외환 자손 54억, 외환 환산 손실 63억. 그러니까 이런 달러나 이렇게 환율에 이렇게 연관되는 수출이 많이 하는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외환 자손 금융 비용이
달러가 올라가더니 낮아지면은 많이 출렁출렁출렁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크다. 특수관계자의 내역 아까 다 봤던 것,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봤던 것들, 자 특수관계자 채권 채무 봤던 것들 이렇게 있다. 그리고 요 매출 채권이 대손 충당금을 389억 중에 10억 정도를 걸었는데 그거는 충당금 설정 비율이 한 2.75%, 2.75%는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해가 설정해 놓는 거고 기타 채권은 한 56억인데 그 8억 정도, 15% 정도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대손 충당금 대신해서 손해 볼 수 있는 충당 금액. 손해 볼 수 있는 걸 대비해서 메꿔 넣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지. 100%면 뭐다? 100%못 받는단 말이지. 100%면 대손 충당금이 100%면 저거 못 받는다 보면 돼. 못 받는다. 100% 설정할 수가 없잖아. 이거 재고 자산이 보유 현황, 재고 자산이 350억인데 350억. 그게 전체 자산의 6.3%. 뭐 재고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아. 회전율은 6.61회라면 365일 나누기 6.61회라면 6530, 6636. 60일 전에 한 바퀴씩 물건이 계속 돌아간다. 이 말 이렇게 보면 되겠지. 회전율이. 이게 회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 왜 빨리빨리 회전된다라는 거는 짧은 시간 안에 계속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회사가 대외 환경 불확실, 코로나 감염증 확산에 따라 중국하고 또 미국하고 무역 분쟁이 지금 발생되고 있잖아. 막 화해를 박살내니 많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20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34억, 명업이 7억, 749억, 연결 기준 매출액이 3,478억, 영업이익은 749억, 당기순이익 593억을 기록했지만 19년보다 못한다. 왜? 아까 말했다시피 미중전쟁, 무역전쟁, 그리고 코로나. 그래 강화사업 부분의 매출액과 매출 비중은 2,808억인데 그중에 80%를 차지하고 커넥터 사업은 669억, 19.25%를 차지한다. 강화유리는 스마트폰 커버글라스, 카메라 윈도우, 차량용 커버글라스, 기타 상품으로 세분화.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 5.1% 감소했다. 2020년에 2,809억, 2019년에 2,961억, 5.1%가 감소했다.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고 제품 고객 다변화를 위해서 그렇다 얘들을 믿고 있어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요즘 핫한 상공장에는 베트남 상공장에는 스마트워치용, 차량용 커버글라스, 휴대폰 커버글라스 외 신규 제품을 양산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고 고객 편중화에 따른 특정 고객한테만 이렇게 납품했는데 요렇게 저들끼리 싸우고 이런 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그게 베트남 상공장이 2021년에 완공된다. 그래서 커넥터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5%가 감소했는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했네. 그래서 그것도 또 늘리려고 하고 있고 손익계산서에 뭐 치려는 거 없네. 유동성은 그래도 얘들이 좀 높아. 영업활동으로는 현금이 한 939억 증가했고 투자활동으로는 725억을 사용하고 있고 자금 유입 차입금 상환으로 재무활동으로선 857억이 유입돼서 단기 중에는 1072억 정도의 현금이 증가했다. 현금이 1072억이나 증가했다는 거야. 현금이 이만큼 증가하면 배당금을 줄 수 있지만 얘들이 앞서에도 설명했다시피 이런 특정 고객한테만 그거 목매달다 보니까 이렇게 매출이 떨어져 가지고 후달리네. 그러면 너들 말고 딴 데도 하기 위해서 차량용 또 스마트폰 워치 웨어러블 요런 데 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돈을 이런 데 딱 모아 가지고 쓰려고 한다. 이 말이겠지. 진우 엔지니어링이 최대 주주 64%, 장상우 진우 엔지니어링 최대 주주가 5.0%, 5.5%. 그러니까 진우 엔지니어링 장상욱 대표가 84.9% 가지고. 그러니까 장상욱 대표라 보면 되지. 이렇게. 맞지? 2020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인데 그 주식 평균 최저가가 4,900원에서 이건 뭐야? 1,500원. 12월 달에는 1,700원까지 최고 올랐을 때가 6월 달에 14,950원까지 올랐었네. 그러고 지금 11,000원 미만이잖아. 평균 주가는 8,400원에서 만원, 13,000원, 13,200원, 13,300원, 12,900원, 11,900원, 11,200원, 11,100원, 11,000원, 지금 11,000원 좀 못 되는 이렇게 2020년 3월에 상장했다니까. 그래서 지금 박영준 62년생 등기 임원으로 대표이사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했던 거는 2020년은 JNTC 대표이사지만 12년도에는 삼성전자 LED 사업부 ITNC C는 뭐야? 상무 있고 성호전자 대표이사도 했고 뭐 이런 거 삼성 LED ITNC 상무 됐고 이렇게 근무한 지는 11년 11개월
장상욱 대표가 59년생. 이렇게 주식은 310만 주, 22년 근무. 그리고 좀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생각만큼 임원들이 오래 근무한 사람이 없어. 7년, 뭐 20년 이런 거 없어. 그리고 평균 근속 연수가 강화율이 남자는 183명인데 그 평균 근속 연수 3.9년. 강화율이 여자 쪽의 여공들이 93명인데 5.8년. 커넥터의 남자는 122명인데 7.4년. 이게 커넥터 쪽에 사람들이 오래 근무하네. 커넥터의 여자는 48명인데 10년 정도 근무하고 있다. 이건 평균 근속 연수를 구할 수가 없다. 이게 다 숫자가 다르니까. 내가 산수에 약하잖아. 그렇게 계열 회사 JNTG 근데 여기에 5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크게는 3가지라고 해가지고 진우 엔지니어링 빼고 칭따오와 JNTC 베트남 요렇게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JNTG가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고 2차 전지 부품 제조하는 게 딱 있네. 요게 신기하다. 요게 또 신기하다. 그러니까 상호명이 넘어가. JNTG 진우 엔지니어링이 JNTG 지분도 8%를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JNTC는 세계 코메트와 칭따오 그리고 JNTC 베트남의 지분을 100% 나머지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진우 엔지니어링이 JNTC 지분 64% 가지고 있고 JNTG 8%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진우 엔지니어링을 사야 되는데 진우 엔지니어링 또 상장 안 돼 있겠지. 그럼 보면은 탑업인 요거 최근 사업 재무 현황을 보면 마이너스 된 게 288억 경동방 JNTC 과기유항공사 288억 마이너스 JNTC 베트남은 751억 흑자 칭따오 JNTC는 4억 흑자 코메트는 마이너스 6억 적자 합쳐서 460억이 들어왔다. 재무 현황이 연결회사의 재무제표 순이익에 따른 인식 수수료 금액은 6억 정도가 된다. 특수관계자의 거래 금액은 매출 금액을 총액으로 표시한 금액이고 연결회사의 재무제표 순이익으로 인증된 수수료 수익이 6억 정도 된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자, 또 뭐고? 공모 자금에 사용된 건 공모했다라는 거는 유상증자 했다라는 거. 유상증자를 2020년 2월에 시설 투자, 차량용 디스플레이, 커버 글라스 제조 시설 투자하는데 129억을 쓸 거다. 그랬는데 129억 썼고 시설 투자하는 데는 그 커넥터 생산 제품 시설 투자는 63억 써야 되는데 56억 일단 쓰고 있고 시설 투자 진행 중 쓰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2020년 2월에는 코스닥 상장하면서 152억을 또 이제 차량 디스플레이, 3D 커버 글라스, 휴대폰 3D 커버 글라스, 신규 모델 연구 개발, 신규 커넥터 제품 연구 개발 하는데 152억 써야 되는데 목표 잡아놨는데 93억 지금 쓰고 있고 투자 중, 지속적인 연구 개발 사용으로 투자 중 쓰고 있단 말이지. 차입금 상환하는데 한 296억 차입금 상환할 거다. 296억 상환했다. 그래서 총 640억을 땡겼는데 574억을 쓰고 있다. 네이버 금융은 요렇게. 그래서 JNTC를 연결과 별도를 보면은 이게 크게 뭐 이렇게 구분되는 게 별로 없어. 유동 비율이 279%가 별도로 하면 293%, 당좌 비율은 244%, 273%, 유보율은 1300%, 640%, 부채율은 41%, 32%. 그러니까 유동성에서는 별 차이 없는데 매출에서는 연결을 하면 3,400억이고 별도는 1,100억. 여기서 3배가 뛰어버리는 거지, 별도. 그러니까 JNTC 혼자만 나왔을 때는 별 볼 일 없다. 요게 베트남, JNTC 베트남, 그리고 칭따오 이런 거 합치지니까 매출이 3천억원 늘어나고 지분도 얘들을 다 100%씩 다 가지고 있다. 자, 봐봐. 커넥터 사업에 얘들이 669억, 가동률은 55%, 공정 가동률, 수출 187억, 내수가 482억, 강화유리가 2,800억, 80%를 차지하는데 가동률이 한 58%, 수출이 2,700억, 내수가 45억, 총 3,477억. 이렇게 국내에 668억, 베트남 2,040억, 기타 해외가 764억이고 764억인데 이게 미중이니까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게 미국하고 중국. 베트남 매출. 이거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매출이란 말이죠, 맞지? 근데 중국하고 미중이 있으니까 그거 화웨이 이런 데서 물건이 잘 안 팔릴 수 있잖아. 그래 조금 매출이 조금 하락될 수밖에 없겠다, 맞지? 1분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 네이버 금융은 마무리로.